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로 치솟은 가운데 서울에서는 이틀 연속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돌봄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등 13명이 감염됐습니다. 은평구 진관동 주민들이 조선시대 집현전 학자들이 진관사에서 책을 읽으며 휴가를 보낸 사가 독서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자며 기념관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방역 대응 강화 등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추경 예산안은 1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백신 접종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4차 대유행이 계속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하루 동안 575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수요일 기준 최다 확진 기록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중구 소재 시장 관련 8명,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 관련 7명, 중랑구 소재 유치원 관련 4명 등입니다. 영등포구 어르신 돌봄 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13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확진자 중 8명은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돌파 감염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시설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용자들이 장시간 함께 머무르며 식사 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일부 프로그램 진행 시 거리 두기가 어려워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19일 저녁부터 10부제 예약에 참여하지 못한 40대 이하 접종 대상자들은 추가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36세에서 49세는 19일 오후 8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18세에서 35세는 20일 오후 8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서울 시민의 47%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 접종률은 2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차 추가 경정 예산으로 1조 8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추경 예산의 주요 투입 분야는 모두 3가지인데요.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3,700억 원,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 고용, 또 민생 안정에 910억 원, 임시 선별진료소 연장 운영 등 방역 강화에 190억 원 등을 지원합니다. 사가 독서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세종대왕이 만든 일종의 독서 휴가 제도입니다. 사가 독서, 한자 뜻 그대로 책을 읽을 시간을 준다는 의미인데요. 네, 은평구 주민들이 사가 독서 기념관을 건립하자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진관사 입구 사가독서 표석이 세워질 자리입니다. 사가독서는 세종대왕이 집현전 젊은 학사들에게 휴가를 주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게 했던 제도입니다. 박팽년, 이계, 성산문, 하위지 등이 진관사에서 사가독서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대왕님이 유급 휴가제 사가독서를 시행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최초로 이제 진관사에서 절에서 시행하게 됐어요. 1442년도에. 그리고 그때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박팽년, 성산문, 이계, 하위지, 신숙주 이렇게 이제 6분이 하셨는데 주민들은 동네 역사 탐방을 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서울시에 진관사 사가독서 기념관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의 그 문해분흥의 취지와 여기서 그 젊은 학자들이 공부했던 것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그 조선 초기에 민족문화 공헌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육신으로 산화했던 거 이런 모든 것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관을 꼭 우리 주민 유치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영혼입니다. 주민들은 진관사 사가독서 기념관이 생기면
불광천에서 북한산 한문화 관광특구를 잇는 은평 문화관광벨트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촌에 국립한국문학관이 유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술인 마을이 준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00년 역사의 기록을 5,000년 역사의 기록을 번역하는 한글로 번역하는 고전 번역원이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젊은 학자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우리 한글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같이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충분한 테마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제안에 지역사회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진관사는 기념관을 지을 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진관사 사가독서 표석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기념관 건립에 대해선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공항 이전 발표를 놓고 양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김포공항 이전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영찬입니다. 예, 김포공항 이전을 주장하셨습니다.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과의 통합 충분히 실현될 수 있을까요? 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한국공항공사 두 개의 회사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들입니다. 하나로 운영해도 될 회사를 두 개로 나뉘어져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죠. 그 경쟁의 배경에는 자신네 회사가 잘 되고 있다. 자신네 회사들에게 성과급이 가야 된다. 국가와 시민들은 뒤로 한 채에서 자신들만의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 1,4호선, 5,8호선이 따로 나뉘어져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통합이 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둘이 합치면은 서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또 경쟁하면 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회사가 합쳐지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김포공항의 기능이 전부가 인천공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일부만 가는 겁니다. 일부는 청주공항으로 갈 수가 있고 일부는 군산공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동 지역, 하남 지역은 우리 청주공항이 더 가깝고요. 그다음에 수원, 화성에서는 오히려 군산공항이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김포공항만 꼭 이전 안 된다. 그런 것은 좀 논리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심 항공교통의 각종 시설을 김포공항에 구축해서 이 거점의 특성을 잘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작은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의 북쪽은 북한산 있죠, 도봉산 있죠. 도시의 성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또 동쪽 강동 넘어서는 경기도 산악지방이죠. 역시 막혀 있습니다. 유일하게 서울의 남쪽과 서쪽이 비어 있습니다. 남쪽은 지금 수원, 분당, 평택, 멀리 천안까지 지금 도시가 발전하고 있죠. 서부권, 우리 양천, 강서, 인천 쪽은 원래 전통적인 도시물류의 중심이고 도시발전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지역이 김포공항으로 목줄이 딱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에 100층짜리, 123층짜리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섰고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강서구에 100층짜리 이상의 건물이 들으시고 수십 층짜리 건물이 들으시고 세계적인 대립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지금 김포공항 일부를 공항 거점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제 김포공항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양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긴 시간 이제 항공기 소음에 시달린 바가 있는데요. 김포공항 관련해서 공약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단순한 소음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요. 첫 번째는 국가 균형 발전에서 국가 경쟁력,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김포공항 이전은 꼭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 주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이 또 김포공항 이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음 문제, 대기오염 문제, 또 고도 제한의 민원까지 풀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김포공항 이전은 10년, 20년 이상 걸리는 아주 오래된 과제입니다. 하나하나 풀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교통위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다음 달부터 온라인 가족 동아리 사업을 시작합니다. 온라인 가족 동아리 사업은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가족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총 12회로 진행됩니다. 교육은 사진을 통해 가족의 관심사를 알아보고 가족과 함께 다양한 사진을 찍어보는 내용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양천구가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정신의료기관 검진과 상담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양천 구민으로 1인당 연 3회 최대 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있거나 1년 이내에 이 사업에 참여한 구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진료를 원하는 구민은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사전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올해 벌집 관련 안전조치 출동이 작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까지 벌집 관련 안전조치 출동은 3,8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출동 건수 분석 결과를 보면 7월에서 9월 사이에 진행된 출동이 전체의 73%로 대부분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